블로그 꿈을 꾸는 그대에게. 나는 대학생 때부터 번역가를 꿈꿨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알 수 없었다. 일반 기업처럼 입사 시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는 번역가도 없어서 조언을 구할 만한 곳이 없었다. 번역가로 입문하는 건 둘째치고 어떻게 번역 공부를 할지도 감이 안 잡혔다. 그저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독학을 했다. 온갖 번역 관련서를 사서 열심히 들여다보고 온라인 번역 카페에 가입해 번역 스터디에도 참여했다. 순위권에 들면 상금도 주고 번역가 입문 기회를 준다는 말에 혹해서 사이버 번역 시험에도 응시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공신력이 있는 시험도 아니었다. 결국 응시료만 날렸다. 번역과 관련된 거라면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이것저것 다 찔러봤지만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막무가내로 혼자 번역 공부를 하다가 졸업할 무렵 인터넷으로 번역회사를 알아봤다. 그러던 차에 어느 영상번역 회사의 구인 광고를 보았다. 졸업할 당시 내세울 만한 이력은 없었다. 홈페이지를 만들어 직접 번역한 자료를 올려뒀었는데 그거 하나 믿고 이력서를 냈다. 다행히도 번역에 대한 열정을 인정받아 직원으로 채용됐다. 그때가 2001년도다. 내가 들어간 영상번역 회사는 케이블 채널로 방송되는 외국 드라마나 영화를 주로 번역하는 곳이었다. 출판 번역가를 꿈꾸다가 얼떨결에 영상번역 업계에 발을 들이게 된 것이다. 영상 번역을 따로 공부한 적은 없어서 입사 당시 내 머릿속은 말 그대로 새하얀 백지 같았다. 아무리 쥐꼬리만한 월급이라 해도 남의 돈을 받고 일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야 한다. 번역 능력으로는 어찌해 볼 수가 없어서 나는 그저 성실함 하나로 버텼다. 아무 경력이 없는 나를 채용해줬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해하며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해도 묵묵히 견뎌냈다. 언젠가는 번역가가 될 거야 라는 꿈을 꿀 때는 막막한 어둠 속에서도 저 멀리 한 줄기 빛이 보였다. 번역업계에 발을 들인 후로는 그 한 줄기 빛이 사라져버렸다. 사방이 벽으로 막힌 캄캄한 곳에 나 혼자 갇힌 느낌. 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언제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 절망감이란. 그때 나는 뼛속 깊이 외로웠다. 그때 내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누군가가 있었다면, 그곳을 빠져나올 방법이 있다고 얘기해줄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 어디선가 꿈을 꾸며 방향을 못 잡고 있는 누군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겠다는 꿈이 망상이라며 조롱당하고 있는 누군가, 막막함에 주저앉아 울고 싶은 누군가, 영상 번역가를 꿈꾸지만 방법을 몰라 헤매고 있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고 싶다. 영상 번역가로 입문하기까지도 가시밭길이 펼쳐지지만 입문한다고 바로 꽃길이 열리지는 않는다. 영상 번역가는 프리랜서로 일을 해서 같은 일을 하는 동료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부딪히며 시행착오를 겪어야 한다. 그래서 영상 번역가로 입문하고 나서도 막막할 때가 많다. 그런 새내기 번역가들한테도 선배이자 동료로서 힘이 되어주고 싶다. 10년간 영상 번역 업계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정리해 2011년에 영상 번역가로 먹고 살기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했었다. 그 뒤로 5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면서 영상 번역 업계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다. 안타깝게도 번역료만큼은 요지부동 오를 생각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벼락 밑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영상 번역가로 먹고 사는 일이 갈수록 녹록지 않아진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영상 번역가를 꿈꾼다. 주변에서 말려도 소용없다.
그런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고자 절판이 됐던 영상 번역가로 먹고 살기 내용을 고쳐서 전자책 하메숙의 영상 번역가로 먹고 살기를 냈었다. 그 내용을 다시 전체적으로 손을 봐서 영상 번역가로 산다는 것이란 제목으로 고쳐 쓴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이전 책이 영상 번역가로 입문하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영상 번역가로 즐겁게 오래 일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에 좀 더 집중했다. 책을 펴낸 2011년에 나와 2017년 현재의 나는 많이 달라졌다. 입문하고 2011년까지 10년간은 그저 방 안에 갇혀 일만 하며 죽어라 버텼다. 나만의 성에 갇혀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고립된 채 살았다. 당시엔 미래를 꿈꿀 여력이 없었다. 당장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 문제만이 절실했다. 그러나 책을 내고 나서 집 밖으로 나와 많은 이들을 만나며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더 넓어졌다. 마음의 여유도 생겼다. 번역에 뿌리를 두고 얼마든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를 뻗어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책 한 권을 써낸 일을 시작으로 강의를 시작하게 됐고, 강의를 하다가 영상번역 아카데미를 차리게 됐고, 그러다 번역회사를 차려 신인 영상 번역가들에게 입문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게 되었다. 영상 번역가들이 경력을 쌓는 한편 책을 쓰는 저자로 영역을 넓힐 수 있게 출판사까지 하기로 했다.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기업가로 발전하게 될지 2011년에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번역가를 꿈꾸는 이들은 어떻게 입문할지가 가장 궁금할 것이다. 5년, 10년, 20년, 그 이상 계속 번역하는 삶을 지속할 수 있을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 하지만 번역을 잠시 스쳐 지나갈 취미생활이 아니라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천직으로 삼을 수 있을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인공지능 번역이 발달하면서 가까운 미래에 사라질 직종에 번역가가 포함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정보도 조사하지 않고 꿈만 꾸면 망상이 돼버린다. 올바른 방향을 잡고 실천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세워야 꿈을 실현할 수 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다. 방향만 제대로 잡는다면 조금 더디더라도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 책이 그런 나침반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한편 영상 번역가 지망생이 아닌 일반 독자들도 이 책을 관심 있게 봐주기 바란다. 독자가 없는 책은 무용지물이듯이 영상 번역도 관객이나 시청자가 없으면 존재 이유가 없다. 번역이 엉망이라서 작품을 훼손했다고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영상 번역의 특성을 몰라서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 영상 번역가한테 번역을 한다는 건 자기 만족에 그치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소통을 한다는 의미다. 영상 번역가가 번역한 내용을 관객이나 시청자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소통에 실패한 것이다. 하지만 번역 때문에 작품이 훼손됐다는 비난을 들어도 번역가가 직접 나서서 속 시원히 해명할 기회가 없다. 그저 혼자서 쏘가리만 해야 한다. 그런 혼자만의 쏘가리를 끝내고 이 책을 통해 시청자들과 소통을 해보고 싶다. 영상 번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나면 자막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뜻밖의 즐거움을 알게 될 것이다. 극장 스크린에 이름 석자를 올리고 싶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영상 번역가를 꿈꾸는 사람이 있다면 그 환상을 깨기 바란다. 영상 번역가라는 직업 자체는 화려하지 않다. 매력적인 직업이 되느냐 마느냐는 본인이 어떠한 자세로 임하는지에 달렸다. 꿈을 꾸는 모든 이는 아름답다. 현실을 똑바로 마주하고 행동하는 이는 더욱 아름답다. 그런 이들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2017년 함혜숙.
에필로그 삶의 파도타기. 내면의 불안감을 인식하고 수용하자 오히려 불안정하다고 느껴온 삶의 조건들을 파도타기 하듯 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삶의 안정을 꿈꾸는 대신 어떻게 파도타기의 중심을 잘 잡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2006년 번역에 지치고 삶에 지쳐서 영혼이 피폐해져 갈 무렵에 읽은 김연경의 사람 풍경에서 만난 글이다. 그 뒤로 삶의 파도타기를 내 삶의 모토로 삼았다. 마음이 불안하고 눈앞이 캄캄해질 때마다 이 말을 떠올린다. 김연경의 말처럼 삶이 안정되면 무엇을 하겠다 라고 마음먹는 건 다 부질없고 삶이 안정되는 순간은 결코 오지 않는다는 걸 매 순간 확인한다. 삶은 절대 안정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만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아이러니. 삶의 파도가 잠잠해지길 기다리느니 험난한 파도를 타는 법을 익히는 게 유일한 생존법이다. 1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내 삶은 불안정하다.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토닥토닥하며 힘을 내보지만 불쑥불쑥 불안의 그림자가 마음속에 들이운다. 그러던 중 나를 지키며 일하는 법에서 강상중의 질문을 만났다. 강상중의 말에 따르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빠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사람들을 엄습했다. 지금 우리는 안정과는 아주 거리가 먼 세상을 살고 있단다. 이제는 학력을 쌓아 취업에 성공한다 해도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받지 못한다. 강상중은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무엇보다 나에게 과연 일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단순한 생계수단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삶의 방식을 정하는 수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그저 내 삶이 불안하다 여겼다. 나만의 문제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는 사회 전체가, 이 시대 자체가 불확실하다. 내가 번역가라서 불안한 게 아니다. 당신이 직장인이라서 불안한 게 아니다. 안정적인 직업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강상중의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번역이라는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왜 번역을 하는지, 번역을 통해 내가 어떻게 변하고 싶은지를, 번역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번역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계속 고민해 볼 것이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답을 찾아보길 바란다. 번역가의 삶을 선택하기 전에 왜 번역을 하려는 건지 먼저 치열하게 고민하면 좋겠다. 나를 지키며 번역하는 법을 우리가 함께 터득할 수 있기를.